예,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는 홍인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과탐이라 이제 다른 주요 과목이랑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탐 쪽으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원체 많이 있어서 과탐으로 남아있는 과탐 두 개를 하는 학생들도 좀 적고 그리고 과탐 둘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구과학이 많이 선택은 하나 이제 그게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도 이제 많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바닥을 깔아줘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 애들이 다 사탐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작년 생각하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점수 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본 거 보면 이제 현재까지는 가채점 점수가 한 47, 48 이렇게 나와요. 지구과학은.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었냐? 예,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구과학 선택인데 어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30점 중반 정도 나왔다. 그러면 개념 정도는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0점대 초반에 30점 후반에 40점 초반 나왔다. 그러면 기출은 풀어봤다. 고요. 그리고 40점 이상을 40점 중후반 이상을 맞고 있다 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놔두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30점 중반 이하가 나왔다. 얘는 그냥 학원만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서 수업은 들었으나 본인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지는 별로 않은. 외워야 되는 건 외우지 않았고 풀어야 되는 것도 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점수대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수능부터 재작년 수능부터 확인을 해보면 이제 뭐 점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원의 변화 추인데 이제 이때부터 화학이 물리보다 인원이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이제 제일 많은 인원들이 응시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작년 6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화가 훨씬 더 줄었죠. 그 해에 비해서. 생지도 역시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 사탐을 병행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탐을. 이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탐을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이 생겼고요. 뭐 등급 컷의 변화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9평 때 그럼 작년 9평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더 줄었습니다. 인원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사탐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은 그래도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줄어가기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줄었어요. 시작부터.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줄 거라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과탐 쪽에 남아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탐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만 남아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 컷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이제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화학입니다. 화학. 혹시나 화학을 선택했다면 화학이 초토화됐습니다. 거의 없어요. 애들이 대학생도 없고 재수생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나 화학을 선택해서 남아 있다면 보통 잘해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됩니다. 화학으로 점수 나오려면 화학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도 뭐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으나 어쨌든 과탐 중에서는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 재수학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모 재수학원이 현재 한 500명 정도가 모집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공계로 진학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친구가 350명이에요. 문과 쪽으로 진학하겠다는 게 150명이거든요. 150명이에요. 근데 사회문화 선택자가 420명이에요. 사회문화 선택자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사탐 하나씩 다 끼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과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탐에 계속 남아있는 친구들은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지구과학 등급컷이 이제 요 정도 선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제 본 3월 교육청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3월 교육청 지금 화학이 점수 컷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건 가채점 컷이니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현재 뭐 47, 48 요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8이 나왔다는 얘기는 2점짜리 하나 틀려야 1등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하나 정도만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과연 이제 이게
실수 하나 정도는 1등급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구과학은 지금 요 몇 년간 계속 어떤 추세가 있었냐면 교육청 때는 문제가 쉽게 나와요. 교육청 때는 쉽게 나오고 평가원도 6평은 쉽게 나와요. 근데 이제 9평 가서 난이도를 확 올려요. 그리고 수능 가서 올려지게 될 거고. 왜냐면 선택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면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야 변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난이도는 올라간다. 다만 이제 지구과학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 지구과학 난이도를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올리냐. 막 구석에 있는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엽적인 거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나옵니다. 지엽적인 거. 왜냐면 전범위를 통해서 20문제를 물어보는데 그런 지엽적인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면 그 문제는 변별력이 떨어져요. 많이 한 애들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재수 좋은 애들이 맞추는 거지. 변별 줄 때는. 그래서 변별을 줄 때는 전혀 구석에 있는 걸 묻지는 않고요. 복합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형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 문제들이 지구과학도 있어요. 물론 이제 물리나 화학 선생님 들으면 당황스러워 하시겠지만 그걸 계산이라고 하냐. 근데 계산 같지 않은 계산이긴 하나 희한하게 지구과학 시간에만 오면 애들이 계산을 못 합니다. 지구과학에서 하는 계산은 비례식인데 미지수 1개 나옵니다. 그리고 루트 나오면 못 풀어요. 루트를 못 베낍니다, 애들이. 그리고 피타고라스. 요 3개거든요. 지구과학에서 하는 계산이. 근데 이게 안 돼요. 뭐 제곱, 4제곱 이런 걸 못 한다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푸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에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주어지면 이거를 끝까지 풀어내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일부 숫자를 외우고 있고 보면 이거 보고 계산 안 하고 아 얼마 차이 나겠네 하고 어림짐작해서 푸는 형태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별의 밝기 비교할 때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한 등급당 2.5배 차이 나는데 뭐 5등급 차이면 몇 배 차이 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하면 몇 배 차이고 얘랑 얘를 비교하면 몇 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는 몇 배 차이 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그냥 몇 등급 차이 나겠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시중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풀다 보면 시중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계속 학원을 다니거든요. 문제가 쉬우면 계속 다닐 수 없으니까 조금 어렵게 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요. 시중에서 푸는 문제는 되게 지저분한 계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수능에는. 절대 그렇게 지저분한 왜냐면 교수님들이 그런 거 안 하신다고요. 이분들이 계산기 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지저분한 걸 절대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시중에서는 그런 문제들 계속 풀다 보니 아이들이 수능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의 학생들이 듣는 수업들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절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알아요. 기출에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출에서는 이제 불안감만 조장을 하는 거죠. 불안감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과학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중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되면 30 중반이 나와야 돼요. 점수가. 30 중반 정도가 나오면 개념이 된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문제를 다시 풀 게 아니라 개념을 다시 반복해야 돼요. 개념을 다시. 그리고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푸는 게 기출이거든요. 기출을 풀게 되면 30 후반에서 40 초반이 나와요. 근데 기출을 풀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을 푼 걸 기억했을 때 나옵니다. 기억했을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기출을 한 3번 정도 풀어야 됩니다. 다만 기출을 풀 때 그냥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풀 때는 그냥 푸는데 두 번째 풀 때, 세 번째 풀 때는 방식을 두 번째 풀 때는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기를 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기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보기에 다 들어있으면 패스. 근데 없으면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풀어야 되고요. 세 번째 EBS거든요. EBS인데 수특수한. 수특이랑 이제 과학은 수특이랑 수학만 하면 되는데 요걸 풀어야 되는데 이제 올해도 얘기한 것처럼 간접연계 50%거든요. 간접연계 50%인데 과학에서 말하는 간접연계라는 건 뭐냐면 EBS 교재에 있는 표, 그래프, 그림 이거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나 그림이나 그래프를
익숙한 형태를 주고 다른 걸 물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다 풀어서 빨리 다 풀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또 풀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 간격을 가지고 3월에 다 풀었으면 5월 그 다음에 7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 EBS 책이 깨끗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EBS 교재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풀거든요. 근데 과학은 아직도 특히 인강 보는 학생들, 집에서 인강으로 과탐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이 책이 새 거예요. 사긴 했는데. 왜냐하면 인강도 아직 다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제 전범위로 시험을 봤는데 개념을 아직 다 못 봤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 학생은 인강 보면 안 된다예요. 인강이 계속 밀린다는 얘기니까. 근데 논 건 아니에요. 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한다고 그 공부한다고 못한 거거든요. 특히 국어 수학 한다고. 그럼 얘는 끝까지 못해요. 그 세 개만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학 다음에 과학 반응 비율이 높은데 과학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게 매년 설명회 때마다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 학생들이 한 방에 정시에 잘 못 가는 이유는 과학이 안 나와서 그래요. 과학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정시에서 재수생이랑 경쟁이 안 되죠. 재수생들이 정시로 잘 가는 이유는 과학 점수가 나와서거든요. 그럼 얘네는 과학 점수가 왜 나오냐? 작년에 자기가 과학 점수 안 나와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는 거예요. 시작부터 과학부터 한다고 얘네는. 재수생들은. 그러니까 과학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인강을 봐서 못 간다는 아니에요. 인강을 봐서도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안 본다는 게 문제죠. 강의를. 안 보는 이유는 강제성에 결여져. 강제성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보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일단 책을 다 구매해 놓으면 마음적으로 한 50%는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숙제로 풀어와 이게 아니라 인강을 보면 선생님이 푸는 걸 내가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하면 다 알아듣겠거든요. 그럼 다 알아듣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와서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인강을 봐요. 푸는 거 보니까 아 맞아.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내가 풀어봐야 되는데 남이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렇잖아요. 이제 운동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골프 치시면 저 사람이 치는 거 아 맞아 저렇게 치면 돼. 근데 나는 가면 땅을 친다고요. 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애들도 똑같아요. 혼자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얘가 푼다 못 푼다 뭐 하다못해 학원에 오면 매주 시험 보고 잘한다고 했는데 시험 보니까 박살나 있고 그러면 그건 혼자 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건 시간을 절약해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집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그게 본인 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탐구는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탐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수능에서 시험 시간이 탐구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면 하루 종일 집중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체력, 집중력 모든 것이 결여돼 있어요. 멘탈 역시도. 이것도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가장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 어떤 과목보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밖에. 반복밖에 없는데 그 반복을 가장 조금 한다는 게 문제예요. 탐구에서는. 가장 조금 해요. 탐구를 여러 번 돌려서 거의 몸에 뵐 정도로 반복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탐구의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게 내신 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바짝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착각.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구과학은 과목의 습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3월에 이런 점수 나와도 1년 내내 공부하면 결국엔 점수는 나옵니다. 결국에 점수는 나와요. 꾸준하면 나와요. 근데 안 나온 이유는 꾸준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다른 과목 이건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목은 국어나 수학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학원에 계속 다녀요. 이 선생님 너무 좋거든요. 나 시험을 잘 보게 해줬으니까.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도 다녀요.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계속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과학은 어떠냐면 3월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그만둬요. 왜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3월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그만둬요. 얘 때문에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점수가 이런 애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런 애들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때까지 막 키워놓잖아요. 그럼 또 그만둬요. 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광대케이 해야 돼. 다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애들이 남아서 이렇게 실적을 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했냐.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풀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은. 1년 동안 꾸준히 했냐예요. 왜냐하면 기상천외한 스타일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구과학은. 다른 과목들의 조금 부분을 모아서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을 토대로 물어보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강해도 꾸준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가셔서 지금까지 진도 체크해 보시고 꾸준하지 않았다면 걔는 여전히 꾸준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을 거라고요. 막연한 기대감은 이미 내신에서 한번 맛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이제는 강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3학년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별로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애들은 1년 동안 최소 5바퀴를 돌아요. 이미 개념은 한 번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은 기본 기출 문제 가지고 또 한 바퀴가 다음 주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내신 휴강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근데 물론 내신 휴강 기간에도 풀 것들을 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이 될 거예요. 다 풀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 세 번째 도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5월이 되면 6평이 얼마 안 나왔으니까 그때 나타나는 친구들은 또 수업을 들어오면 한 번 듣고 나가요. 어려워서 못 듣겠다. 어려워서 못 듣겠다. 근데 희한한 건 제 건 들어와서 어려워서 못 듣겠다고 나가고 다른 데 가서는 어려워도 가만히 앉아 있고요. 왜 대기 안 풀릴까 봐.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갈까 봐. 거기 앉아 있다가 넘어온 애들 있어요. 엄청 어려운 거 수업 들었다고 해서 넘어와요. 근데 앉아서 보면 되게 못해요. 너 거기 왜 앉아 있었어? 이렇게 아니 그냥 친구들 많아서. 그러면 위험하다고요.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빠르게 바꿔야 돼. 아니다 싶으면 그만해야 돼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으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독이라고요. 시간만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중에 되면 지겨워야 돼요, 수업이. 저 사람 저 얘기 또 해야 해.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근데 다만 문제가 바뀌고 책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면 아이들은 아 똑같은 걸 바꿔서 물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신유형이구나. 문제 퀄리티가 좋네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많이 된 애들은 보면 눈치를 채요. 반복이 안 돼 있는 애들은 그 눈치를 못 챈다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해야 되고 본인의 현 상황을 빠르게 인식을 해서 쭉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저히 시간들이 안 돼서 과탐까지 올 시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강을 봐야 된다. 이런 경우면 집에서 불편하시겠지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봤니? 꼭 봐야 된다. 안 볼 거니 그럼 학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봐. 학원 가고 싶지 않으면 봐라. 이 편안함을 계속 느끼고 싶으면 무조건 다 봐라. 여기까지 강의 수를 정해서 그렇게 꾸준히 하면 지구과학은 특히나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